종아리 근육, 비복근이라고도 하죠. 이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주사죠.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주름이 생기지 않게 되고요.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주사는 사각턱에 저작근에 주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목이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승모근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팔의 삼각근에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사하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종아리 근육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비복근이라는 근육은 굉장히 힘이 센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굽히는 역할, 또 발 뒤꿈치를 들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할 만큼 근육의 파워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 있어서 이 근육이 너무 크면 보기가 싫다고 해서 근육에 보톡스를 이렇게 많이 맞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아리에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작은 주사기로 한쪽 종아리에 한 30번, 50번 정도를 찌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아파서 못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주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주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충분히 희석을 하지 않고 농축된 보톡스를 주사하는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주사하기는 하지만 원래는 가루입니다. 희석을 하는 비율에 따라서 퍼지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 농축된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보톡스를 주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 한 병에 2.5에서 한 5cc 정도를 희석을 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근육이 우둘두둘해집니다. 주사약이 들어간 부위는 온폭파이고요. 또 주사가 된 부위 사이사이의 부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종아리에 지방이 많은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방의 두께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한 면의 근육이 잘 만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두께가 만약에 얇다면 만져지겠죠. 지방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분이라면 종아리 지방흡입을 선택하게 되겠죠.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다고 그다지 효과가 좋을 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흡입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나면 근육이 울퉁불퉁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를 함부로 그냥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 종아리 근육에 보톡스 한 병이 필요하다면 2.5에서 5cc가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에 희석을 해야 되고 그걸 한 포인트씩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이 표면에 골고루 주사를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사하는 게 더 아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소량씩 여러 부위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덜 아파요.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이 통증이 심하고 약이 주입될 때 통증이 있는데 얇은 바늘로 주사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마취 연고를 바르고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마 맞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알려드리면 굉장히 많이 가르쳐드리는 거라서 우리 지방대학 총장 너무 많이 오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채널에 제가 이렇게 평소에 강의 때도 풀지 않던 많은 엑기스 이론들을 꽤 많이 풀고 있어서 다른 병원 원장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사를 하면 절대로 우둘두둘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기술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옆에 다른 근육들로 약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육에 주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종아리 보톡스는 보톡스를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다리에 근력이 저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양의 보톡스를 놓는 것도
좋지 않은 거죠. 간혹 보면 무조건 많이 더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분 제가 안 해드리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추가로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말이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못 걷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서 절대로 과도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종아리 보톡스로 종아리를 작게 만드는 시술을 받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약간 근육의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아리를 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과 보톡스 또는 PDO-C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종아리의 둘레를 줄이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신경차단술과 같은 시술도 있네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든 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오다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자다리가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요. 자, 오늘은 이 종아리의 둘레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많이 맞는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하시면 또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